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 주말부터 야당은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바로 비판부터 들어볼까요?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습니다.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의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입니다. 씨가 매도할 당시에 마침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민중기 특검도 매도하게 됩니다. 약 3,000%의 이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고 서울대 동문이던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고 당시 금감원장, 부원장도 똑같이 주식을 매입을 했다가 매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저한테 맡겨주세요. 3일만 수사하면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다면 검찰이 왜 수사를 해야 됩니까? 특검을 특검해라라고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민중기 특검의 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주식거래 논란, 오늘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위법은 없었고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데, 위법은 없었으면 해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지금 이전처럼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인데, 예. 문제는 민중기 특검이 저렇게 위법이 없었다라고 단정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가만히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패턴이 이 주식거래 양상이 굉장히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예. 2000년도에 자본금 5천만 원짜리의 비상장 주식을 만주를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주고 사셨는데,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이 상장되고 나서 주식 2,000주 정도를 더 본인이 유상증자의 대상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망한 주식으로 본인이 평가했겠죠. 근데 몇 달 뒤에 갑자기 전부 다 팔아요. 그리고 판 뒤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뭔가 정보를 어느 쪽을 통해서라도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뭔가를 얻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이제 결국 2016년도에 징역 11년을 선고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지만, 실제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매도하고 나서 기소되기 전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포함한다면 민중기 특검이 수사받아서 공소까지 제기될 10년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져요. 예. 그럼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단 고발이 됐으면 이 패턴상 어떤 혐의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 업무에서 최소한 주식거래 관련된 수사만큼은 배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도 저 부분을 주식에 거래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특검에서 밝힌 부분이 네오세미테크에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샀다. 예.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 문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정황적 증거로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중기 특검은 그 해당 부분 삼부토건 주식 그 해당 거래만큼은 본인이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의견이 나뉠 게 아니고 일치해서 그 부분만큼은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주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내부 정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비상장 주식을 1억 4천만 원 정도 이익 실현, 수익을 실현할 수 있죠? 라는 의혹 제기. 이미 해당 대표는 징역 11년이 확정됐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이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기 이거 말고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이제 동창 소개로 20-30명이 투자했다고 했는데, 뭐 동창이 소개했던 뭐 증권사 직원이 권유했던 그게 뭐 합쳐질 수도 있지만, 금감원장, 부원장도 주식 매입했다, 매도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이런 고위직에 있는, 금융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걸 내부자 정보, 공개되지 않은 걸로 개미들 피해봤을 때 치고 빠진 거 아니냐라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과 이걸로 보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주식 관련된 범죄에 대한 패가망신 시킬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자 보시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주로 대전고 서울대 동문들이 대부분 다 연류라고 하기보다는
이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들 내부에 뭔가 어떤 정보가 있지 않을까? 이 회사 대표가 같은 그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주범이 이제 이 회사 대표 오모 씨가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어떤 차명 주식을 어떤 이게 뭐 판매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거 차명 주식 아니고 다른 사람 주식을 또 그 했다, 예. 판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매도 시점이 보면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의 매도 시점과 이 오모 대표의 매도 시점이 거의 겹칩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즉 이 당시에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라고 알려진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임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 아주 핵심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한 사람 중에서 대부분 다 보면 이 대표와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이고 그러게요. 그렇다면 지금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이거 뭐 지인의 소개를 했다는데 과연 그 지인이 누군지 그다음에 판매할 때 증권사에서 뭐 매각을 해라고 그래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뭐 하는데 권유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주식 관련해서는 이 7천 명인가요? 7천 명이 4천억 대의 피해를 받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은 증권사하고 상대 안 했냐요? 그분들 거래한 증권사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을까요? 왜 민중기 특검만 증권사의 어떤 권유로 해서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딱 전형적인 이게 사전에 정보를 이용한 매도 이런 것과 너무 정황이 비슷합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오늘 양평 공무원 사망 광합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양평 공무원의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취지를 얘기했고, 근데 최근에 갖가지 논란들이 다 김건희 특검에 쏠린다. 적어도 주식 관련 의혹 제기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과거 본인들이 검사 시절에 연루가 되었던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의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사건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기본적으로 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연루되어 있고 저렇게 연루되어 있고 자신의 동료가 사건을 수사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의심을 받고 있고 참 그래서 이거 참 우리 법조계 자체가 이거 참 큰 문제다.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로 이 지인의 어떤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부 정보를 받아가지고 저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면 정말로 뭐 여당이건 야당인 걸 떠나서 믿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중기 특검이 그러게요. 이 부분과 있어서는 조금 정말 와닿는 어떤 해명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도 좀 해명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법은 없었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미공개 혹은 내부자 주식 거래 논란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